원자력을 포함한 한국의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자, 장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태극기를 보면서 많이 울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가난수의 7남매를 견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5년 동안 가정교사를 하면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이 5년이 딜레이 돼서 69년에 유학을 떠났는데 딱 100%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때 떠나기 전날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것이 태극기 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강화문거리의 그 태극기 물거리 보면서 참 그 착잡했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물질을 많이 만지고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에게 주장이 없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대한민국에서 방사선을 많이 맞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들겁자 해방 후에 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방 후의 한국의 모습은 문화식민지, 경제식민지, 과학기술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상한 민족원과 상한 자존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타고리 한국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랜드 오브 모니캄, 아주 조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해외 나가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한국은 랜드 오브 모닝러시, 아침이 바쁜 나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아침을 바쁘게 만든 것이 뭐냐면은 박해의 정신이고 새마을 정신이고 새마을 노래였습니다. 저는 과학자 입장에서 오늘 그 박해의 대통령을 한번 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1965년에 1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막 신문을 경기에 떠들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난감하고 가발이었습니다. 가발이 뭡니까? 우리의 분신입니다. 우리의 분신을 팔아서 1억 불을 1965년에 달했어요. 그것이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저 우리 장 박사님께 저 뜨거운 박수 한번.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할 때 그 당시 하나 야당 당수들어서 세모로고 야당이 나섰어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의 군인이었습니다. 왜 일본이 청일전쟁 때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넓은 대륙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물리의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맨 먼저 만든 것이 아마 경부고속도로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큰 모험을 한 것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도입이었습니다. 1971년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했을 때 그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해 1971년에 정부 예산의 4분의 1이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 건설이. 지금은 대한민국 1년 예산 가져서 150개 원자력을 짓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우리 국가에서 4분의 1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감히 하셨어요. 그래서 1978년에 원자로가 가동이 되면서 원자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3가지 원자로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는 1,400만 킬로와트의 그 대형 원자로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 담수와 전기를 할 수 있는 스마트라는 원자로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우디에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 엔지니어가 원자력 연구소에 지금 50명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원자로는
원자력 잠수함에 실을 수 있는 원자로입니다. 필요하면 어디든지 씌울 수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가동하는 요르단의 용병 원자로, 그 세 가지 원자로를 유일하게 세계에서 수출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이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공포와 허구로 짜집게 한 판도라라는 영화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탈원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80년대, 90년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한 줄 아세요? 제가 79년에 귀국을 했더니 건물 딱 밖에 없었어요. 대도연구단지 해결력 개발공단이라는 조그만 연구소, 대도연구소 두 번째로 입주한,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 뜻이 있어서 거기다 썼었어요. 근데 제가 3월에 왔는데 그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다 떠났어요. 그때 그 원자력 연구소를 닫으라는 압력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하고 대전에 있는 대도연구단지, 그 해결력 개발공단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것마저 없애라.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 그것이 없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한 것이 제2의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최고의 제2의 창시 개명이다. 그래서 한국 원자력 연구소 이름을 한국에너지연구소로 바꿨어요. 그리고 9년 후에 제가 원자력 연구소 해결료 주식에서 겸직을 하면서 해결료 주식을 건설했는데 1989년에 그 국무총리가 오셔서 그 준공식을 했어요. 그날 제가 헤드 테이블에 앉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소 이름 돌려주십시오. 이게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9년 전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가 한국의 에너지 연구소로 최고의 창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가요,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전기를 쓰는 나라입니다. 주파수, 전압이 세계 최고고, 세계에서 가장 싸고 가장 양질의 전압, 세계에서 가장 정전 시간이 짧은 나라입니다. 가장 정전 시간이 짧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 1년에 아마 한 번도 정전이 안 되는 가정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이 원자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었어요. 원자력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1971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90세였습니다. 그 시대에 인력도 자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를 이렇게 많은 지도자를 모셔 일을 해봤지만 훌륭한 지도자는 없는 것을 탓하잖아요.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아요. 있는 것을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박대대표님이 많은 사업을 주셔서 맨 먼저 포항제철을 1968년에 만들었어요. 왜 그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포항제철이 맨 먼저 해왔겠느냐를 저 나름대로 설명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철강은 모든 기관 사람이 근간이 됩니다. 모든 무기는 철로 다 만들어요. 모든 건설은 철강의 철이 주입니다. 자, 만약 그 당시에 대한민국 과학자가 포스코를 만든다니까 다 반대했었어요. 철강석도 없는 나라가 무슨 철강석 수입에다가 무슨 제철 공장을 만드냐고. 쓰레기만 남을 거라고 했어요. 만일 포스코가 이 땅에 없었으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조선 사업 시작도 못했어요. 바로 포항제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거의 모두 다 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항제철, 자동차, 제어, 조선 사업의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가 뭔지 아세요? 용접이에요. 모든 기계 산업의 용접 기술이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용접 기술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기술이 어디냐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용접 기술을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기술이 고스란히 그쪽으로 사는 거. 그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도입하지 않았으면 용접 기술을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 그렇게 연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화학공업을 시작한다니까 1970년대 대한민국 학원과 교수들이 다 반대했어요. 자, 기름 한 방울 안 난다는 건 무슨 정유공장을 세우냐고 얼마나 시비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지금요 우리나라 수출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석유 제품입니다. 반도체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 항공 교수, 그러다가 김아무 교수가 한국 일보에 한 페이지 글을 썼어요. 왜 석유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석유 산업을 키웠어요.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 끌고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연구 개발을 하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켄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껴졌고 또 그분의 정신에 가장 중요한 게 자주국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자주국방의 기틀이 뭡니까?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위해서 퀴즈를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키웠어요. 저는 그 정신, 저는 완전 생각에 자주국방.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힘을 외세 믿고 살 거냐 이거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 네. 그리고 저는 연구 개발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 얻었어요. 왜냐면 연구 개발할 때 국내 사람들이 너희들이 무슨 원자력 기술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그 1995년에 한국 표준 원자력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데 시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원자로를 도입한다니까 세계에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너희 나라 아직도 100년 쏠리는 기름인데 무슨 원자로 발전소를 도입하느냐. 이분이 딱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여행을 했었다. 자기 아버지는 자동차로 여행을 했었다. 나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다. 우리 아들은 아마도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할 거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우리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야 된다고. 그래서 100년 후를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됐다고. 왜 이 땅에 1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거죠. 자, 저기